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합장 권대건입니다. 먼저 24년 연내에 사업 시행과 총회 개회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총회 개회가 지연된 점에 대해 모든 조합원님께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우리 문현 1구역 집행부는 4월 5일 사업시행인가 총회를 시작으로 25년 사업시행계획인가, 26년 관리처분인가를 목표로 사업 추진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년간은 문현 1구역 사업의 성공 여부가 달린 중대한 시기입니다. 이런 중대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지극히 개인적인 판단을 근거로 우리 조합원님들께 잘못된 정보로 혼선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불식시키고 조합원 여러분께 다가올 4월 5일 사업시행인가 총회와 관련하여 약 2년간에 걸친 심의 과정에 대한 결과와 총회 이후 사업시행인가 절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업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심의 과정에 대한 보고입니다. 조합장으로 선임된 후 가장 시급한 것은 1기 집행부에서 2회에 걸쳐 재심의를 받은 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심의 준비였습니다. 협력업체들과 잘 준비한 결과 22년 11월에 개최된 제3차 부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교통영향평가, 소방성능 위주 설계 심의, 건축위원회 심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의결을 득하였으며 금년 1월 교육환경영향평가 사전 검토를 거쳐 현재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을 위한 총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고시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결정 관련된 사항입니다. 1단지 용적률 844% 이하, 높이는 255m 이하로 고시되었습니다. 이어서 최고 층수 67층 1계층 8호조합의 건축계획안입니다. 1단지 4개동 최고 층수 67층이며 2단지 2개동 58층 비주거시설 2개동입니다. 다음은 2023년 10월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관련 사항입니다. 5안건 문현 1구역은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 문현 1구역은 정비계획 심의를 거친 최고 67층 1계층 8호조합의 웅장한 골조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통한 5개소의 진출입구 확보로 교통요지의 입지 여건을 100% 사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이어서 24년 1월에 진행된 소방성능 위주 설계 심의도 심의 가결과 더불어 심의 결과도 원안 채택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소방 심의를 끝으로 건축 심의를 위한 사전 심의 절차는 완료되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건축 계획을 수립하여 건축 심의 절차를 이행한 결과 24년 5월 마침내 건축 심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4년 5월 건축 심의 결과입니다. 지하 7층, 지상 67층 공동주택 2,550여 세대 기타 업무시설로 심의 결과는 조건부 의결입니다. 조건의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상 용적률과 상이한 부분은 도시계획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시행인가 전에 전문위원회 심의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 건축심의 결과서의 의결 조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진행한 결과 24년 8월에 도시계획 심의를 조건부 의결로 득하였습니다. 의결의 조건 사항인
2022년 도시경관위원회 심의 조건을 고려하되 당초 심의 조건 중 오피스텔을 오피스로 바꾸기 어렵다면 당초 심의 건축 배치만 그대로 유지하고 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도로 확폭 사항은 반영하라는 의견에 대해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조치계획에 대한 협의를 진행한 결과 25년 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 고시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용을 보시다시피 의결 조건 사항을 이해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우실 것입니다. 실제로 시와 협의 과정에서도 조건 사항 문구 해석에 대해 조합과 시 관련 부서와의 의견으로 10여 차례에 걸친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견 사항입니다. 의결 조건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 오피스동의 위치입니다. 조합에서는 분양성을 위해 BIFC 지하철역 쪽으로 이동한 오피스동을 당초 위치대로 변경하라는 의결 조건입니다. 25년 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내용입니다. 용적률은 당초 780%에서 789%로 상향되었습니다. 최고 높이는 변경이 없습니다. 25년 1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에 포함된 건축계획도입니다. 오피스동을 당초 위치로 이동한 67층 1계층 8호 조합의 건축계획입니다. 여기까지가 사업시행 계획 인가를 위한 심의결과의 절차에 대한 보고입니다. 이어서 총회에 부의된 사업시행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 인가 신청 전에 교육환경영향평가 접수를 완료하도록 되어 있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25년 1월 변경고시된 정비계획의 건축계획안으로 남부교육지원청에 사전검토를 요청하였으며 그 결과 성서초등학교는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학교 1조 기준을 일부 불만족하는 것으로 보완 취지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1조 기준을 만족하는 건축계획안으로 보완하여 다가오는 4월 5일 사업시행 인가를 위한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님 3분의 2 동의를 구하는 총회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여기서부터 사업시행 계획안에 대한 조합원님들의 의문점이 발생하실 것입니다. 지금부터 차트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2년 12월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지받은 이후 추진위 때부터 1조 영향이 검토되었던 성서초등학교에 대한 선제적인 1조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건축심의 이후 1조 검토를 하여 교육환경영향평가에 임할 경우 대안 수립이 어렵고 그로 인해 사업 지연이 우려되어 심의 전에 미리 1조 검토를 반영한 건축계획을 수립하여 건축심의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1조 검토 결과 1단지는 성서초등학교 1조 건에 영향이 없으나 2단지의 경우 영향이 있어 201동을 58층에서 46층으로 202동은 48층에서 47층으로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그에 따라 160여 세대에 해당하는 용적률 약 46%가 감소되는 결과가 도출되었습니다. 이에 차트 하단의 배치도와 같이 2단지에 감소되는 용적률을 분산 배치한 후 1조 수인 한도를 적용하여 201동은 46층, 202동은 47층으로 건축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건축계획 수정 시에
단지 가운데 위치한 오피스동 입주자와 주거동 입주자의 동선을 분리하고 향후 분양성을 높이기 위해 BIFC 인근 102동 쪽으로 이동 배치하였고, 이렇게 변경된 건축 계획으로 24년 5월 건축 심의를 통과한 후 심의 조건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습니다. 건축 심의 신청 전에 정비계획 변경을 선행하라는 관련 부서의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교육환경영향평가 전의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일조 검토 결과만으로 심의를 진행하면 만에 하나 2단지 층수 하향으로 감소되는 용적률인 약 160여 세대가 줄어드는 결과를 확정고시하게 되는 최악의 결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업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합장으로서 결단을 하였습니다. 이후 남구청 건축과 부산시 도시정비과 건축총괄과를 여러 경로를 통해 설득하여 정말 어렵게 건축심의 상정을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는 조건부로 의결 통과하였으나 부산시 도시정비과와 조치계획 협의 과정에서 오피스동 이동 배치는 조합의 수익성만을 반영한 것이기에 23년 고시된 정비계획의 건축 계획대로 당초 위치로 이동하기로 협의하였으며, 2단지 청수하향에 따른 용적률 변경은 교육환경영향평가 이후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업무 처리 기준에 따라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 결과 반영의 건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부산시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업무 처리 기준입니다. 내용에서 보듯 관계 법령에 의한 심의 결과를 반영, 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용적률 및 높이의 변경은 위원회 심의 사항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향후 일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육 1조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시행 계획안으로 4월 5일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080여 명의 3분의 2인 720여 명 이상의 동의를 득하여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진행할 것이며, 그 결과에 따라 우선 교육환경영향평가 본평가서를 남부교육지원청에 접수할 것입니다. 교육환경영향본평가서는 한국교육환경보건원의 검토를 거쳐 남부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으로 시교육청의 교육환경평가위원회에 심의를 받게 될 것입니다. 심의위원회 개최 전 해당 학교와의 진정성 있는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며,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심의 가결을 위한 유리한 요소로 위원회가 판단할 것입니다. 최근 시교육청은 부산광역시 학교 1조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의 1조 평가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인 오전시간 확보를 적용하고 있으며, 1조 침해 기준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신규 사업으로 1시간 미만 감소 지점이 발생할 경우 한국교육환경보건원의 의견이 제시되면 추가로 청수 하향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업시행 인가 절차 중 가장 어려움이 예상되는 교육환경영향평가 심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협의기간인 7월 8월이 하필 조합장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일정과 맞물리게 되면서 고심 끝에 조합정관 제15조 3항 총회의 의결을 거쳐 연임할 수 있다에 의거하여
조합장 연임에 대하여 조합원님들의 판단을 구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시작으로 사업시행 계획 인가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병행되는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기수행된 심의 내용 및 부산시, 남구청, 기타 유관기관들과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업무 공백 없이 연속성 있게 추진하여 조합의 계획대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임을 조합원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총회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조항권, 사업시행 계획안, 심의의 건 가결입니다. 반드시 4월 5일 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1,080여 명, 3분의 2인 720여 명 이상의 동의를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조합원 여러분께 간결하게 호소드립니다. 혹여나 조합장 연임 관련 안건에 반대를 하시는 조합원님들께서도 사업시행 계획안 심의의 건 가결의 만큼은 우리 문현 1구역의 성공을 위해서 반드시 참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절실하게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합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